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첫 번째 1강을 이 클래스에서 문제없이 잘 봤습니까? 혹시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 클래스의 쪽지 기능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질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교재는 다 구했나요? 예, 교재 오늘 시간까지 교재가 없더라도 뭐 강의하는데 듣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말미에 꼭 한번 실습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한번 딱 해보면은 오늘 강의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교재가 꼭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교재는 꼭 구해서 보도록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C 2장 프로그래밍 작성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요, 프로그램 작성 과정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뭔가, 통합 개발 환경이 뭔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예제 프로그램을 입력해보고 예제 프로그램의 간략한 설명,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래밍의 응용,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2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1장을 마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장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이게 1장에서 배운 건 이제 말 그대로 상식이거든요. 상식. 여러분들 상식이 진짜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진짜 확인해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돌다리도 우리가 들겨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상식이 있나. 그렇죠? 첫 번째, 컴퓨터가 사용하는 진법은 뭔가? 당연히 이진법이죠. 이진수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고급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도구는 뭔가? 컴파일러라고 그랬습니다. 통역이라고 그랬죠.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 순서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플로우 차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다음 중 C 언어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뭔가? 이렇게 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가 됐습니다. 이게 객체지향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보는 C++, 자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쵸? 알고리즘이라고 보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알고리즘이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 뭐 순서도, 플로우 차트, 수도코드, 의사코드, 그 다음에 자연어. 자연어는 말로 이렇게 순서로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잘 적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도 플로우 차트에서 처리를 나타내는 기호는 뭔가? 두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세 번째가 이제 분기라고 했죠. 갈라지는 거. 그렇죠? 예. 9번. 다음 중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겁니다. 예, 당연히 첫 번째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말했듯이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식. 그렇죠?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46페이지인데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여 컴퓨터 부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라 이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내부 부품, 우리 그 본체라고 부르는 녀석 있죠. 그 녀석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 램, 마더보드,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그걸 다 감싸 안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 안에 또 뭡니까? 사운드 카드도 꽂아야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 하려면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도 꼽아야 되겠습니다. 본체 바깥에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스캐너나 프린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들 진짜 상식이죠.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보라.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계어는 특정 컴퓨터의 명령어를 이진수로 표시한 것이며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결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CPU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기기어를 사용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셈블리어, CPU의 그 명령어를 이진수가 아닌 영어의 약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진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예, 그래서 영어 그 명령어를 영어 약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셈블리어도 간단하지만 이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약어에 바로 기계어가 1대1로 매치가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기계어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급어는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나 프로세서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 이겁니다. 우리 C 언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인베디드란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면 됩니다. 인베디드가 뭐냐면 어디 박혀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저 뭐 세탁기니 요즘은 이제 사라진 전자기기지만 디지털 카메라 이 안에 보면은 전원을 넣으면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죠. 하드웨어하고 밀접하게 붙어져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전자제어 시스템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해봐라. 뭐 됐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밑에는 직접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1절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 컴퓨터공학과 과목에서 지금 그 할당이 되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개설이 안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개발도 체계적으로 해라.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라. 그렇죠?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개발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의 학문화 시킨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분야고 이게 두툼하게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 사실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설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뭘 만들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오라는.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이제 상당 부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자가 있는가, 그렇죠? 논리에 허점이 있는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꼼꼼하게 다 그 카바를 다 해주나,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다 이것도 써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보통 텍스트 에디터인데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본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에러가 없이 잘 돌아간다. 소위 말해서 요구사항에 잘 부응한다. 이런 경우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완성됐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됐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디버깅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디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보통의 경우 언어를 해서 보면 문법 오류는 금방 잡아내요. 왜냐하면 컴파일상에서 문법 오류는 금방 잡아내서 고칠 수 있는데 논리 오류는 이건 돌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용하다 보면은 미처 발견 못한 논리 오류를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디버깅 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저의 요구사항도 변화될 수 있죠.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요구사항을 추가된 요구사항을 우리가 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유지 보수까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하기 싫어하고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야가 바로 유지 보수예요. 아니 만들어서 줘서 동작했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지 보수를 잘 해줘야 이게 진정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잊지 말고 바라고요. 자, 이 말로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설계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나 의사 코드를 사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렇죠?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의 언행과는 상관이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 허점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 그것들을 논리적인 점프가 없는지 허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꼭 플로우 차트나 유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설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ID라고 합니다. 이게 인테그레이트가 그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적분이라는 뜻도 있고 통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디벨롭먼트가 개발입니다. 인바이러먼트는 환경이죠.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할 때 보통 이제 텍스트 에디터 같은 걸로 소스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test.c라는 소스 파일을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 하면은 이제 test.obj라고 오브젝트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링커를 사용을 해요. 이게 지금 그 링커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오브젝트 파일에다가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우리가 다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까지 해서 무슨 test.exe라는 실행 파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진수, 이진 명령어들의 그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행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실행을 시켜준다. 이런 과정을 보이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으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통합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에디터도 있고 컴파일도 있고 링커도 있고 이거를 실행까지 하나의 그 환경에서 일괄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디터도 가지고 프로그램 따로 만들고 컴파일도 따로 하고 링커도 따로 하고 그리고 실행도 따로 하고 다 따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소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그 알고리즘이 만들었죠?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언어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작성을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 그냥 줄여서 그냥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텍스트 에디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은 다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통합 개발 환경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컴파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그 문법 오류를 잡아줍니다. 논리 오류는 못 잡아주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 오류를 일단 잡아주는 것도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he go to school 하면 문법이 뭐가 틀렸는지 알죠? 그렇죠? he goes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잡아줍니다. the goes to the school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이런 문법 오류들을 잡아주고 그 오류를 수정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 줄여 다른 말로 벌레잡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컴파일해서 그 오류가 있어요. 수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컴파일이 제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 영어로 원래 무슨 뜻이에요? 도서관이죠. 근데 여기서의 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함수들 뭐 이런 것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그 사용하는 C 언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라고 다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라이브러리에 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와 연결해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윈도우 환경이니까 EX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 라이브러리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우리가 링커라고 부릅니다. 링킹 한다 그러고. 그래서 뭐 입출력 기능, 파일 처리, 수학 함수 계산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C 소스 파일이 있어서 컴파일 하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외부 링크를 해서 외부 라이브러리와 오브젝트 파일을 합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메모리 주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나중에 그 포인터 할 때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은 그 윈도우 그 운영 체계를 사용하면서 공포의 블루 스크린이라는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 윈도우 운영 체제가 상태가 좋아서 이 잘못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그 운영 체제가 다운은 안 됩니다. 다운은 안 되는데 옛날에 윈도우 9니 뭐 윈도우 98이니 이런 그 구닥다리 운영 체제에서는 이 공포의 블루 스크린이 발생되는데 오류의 종류가 대부분 다 잘못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시간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오류는 문법은 틀리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비유. 그래서 그릇하고 1, 2를 장막하고 그릇 1, 2에 이제 밀가루, 우유, 계란을 넣고 잘 붓고 그 다음에 그릇 2를 오븐에 넣고 오븐에 굽는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릇 1에 반죽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릇 2를 오븐에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빈 그릇을 놓으면 우리가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논리적인 오류죠.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일이 우리가 디버깅을 해서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가 버그죠, 버그. 그래서 버그를 제거한다. 소스에 존재하는 오류를 잡는 것, 특히 그 실행 시간 오류, 논리적 오류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디버깅이라고 그러고요. 왜 벌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크트 컴퓨터라는 게 있었는데 1940년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입니다. 근데 거기에 릴레이 장치,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예요. 기기적하고 스위치하고 전기적 스위치가 합쳐진 그 부분을 우리가 릴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나방 때문에 오동작을 일으켰어요. 나방이 날아와서 죽은 바람에. 그래서 이걸 여성 컴퓨터 과학자인 그레이스 호퍼가 나방을 때문에 오동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나방을 채집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걸 벌레를 제거했다, 디버깅했다라고 불러서 디버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실행을 한 곳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 한 학기 동안 사용하려고 하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고요. 나중에 우리 자바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클립스를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이것들이 다 통합 개발 환경이고 이 안에 소스 코드 작성, 컴파일, 링크, 실행 이걸 한목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 옛날 나같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 네 단계를 따로따로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들은 커뮤니티 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료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업 외 응용 프로그램 빌딩 해열자를 위한 완벽한 기능 무료 도구. 그렇죠? 우리 학생들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visualstudio.microsoft.com 하고 KO는 한국말 메뉴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KO를 접속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하면은 커뮤니티 1919입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2019입니다. 2019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2019를 우리가 누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고 우리가 인스톨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를 우리가 계속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해도 되죠. C++ 데스크탑 개발 요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이런 부분 알겠죠? 파이썬도 있는 거고 .net 있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되니까 요것만 합니다. 다른 거 설치할 수도 있는데 설치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나중에 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설치를 눌러봅니다. 자, 여기서는 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비디오 멈추고 따라서 하면 되죠. 자, 인터넷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 같은 경우는 한 3-4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이거를 실행을 시켜서 요거를 하면은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다 되면 여기 이제 X를 눌러서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다 되면 여기 이렇게 설치됨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한 3,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윈도우 시작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그렇죠?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요, 조그맣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요거를 눌러봅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은 아니고. 예,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일 누르죠. 여기 파일이 있죠. 그걸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고 거기에 프로젝트를 눌러요.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선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빔 프로젝트 있죠? 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얘를 하고, 그렇죠? 얘를 누르고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들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헬로라고 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의 이름,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 만들기를 누릅니다. 만들기 눌러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떡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그렇죠? 요 화면을 보면은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기 전에 솔루션하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우리 방금 전에 했죠. 근데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그거 뭐냐면은 하나의 실행판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스 코드, 뭐 아이콘, 이미지, 데이터들을 들어가 있는 하나의 그 묶음입니다. 컨테이너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봉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봉투니 가방이 이런 것들 통칭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뭘 담는 녀석이죠. 하나에 담아두는 녀석입니다. 그걸 프로젝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솔루션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쭉 모여서 전체적인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솔루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쵸?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는 소스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개의 소스 코드가 모여서 커다란 목적에 우리 문제 해결에 도움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솔루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 프로젝트 만드는 걸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고 이렇게 화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헬로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름이 솔루션 탐색기예요. 솔루션 탐색기에 이제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소스 파일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를 누르고 새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여기 있죠? 추가가 여기 있고 새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빈 이런 녀석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요게 C++ 파일이 됩니다. 이게. 그쵸? 이게 C지만 C++ 파일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C++ 할 때도 이걸 똑같은 걸 써요. 그래서 C가 C++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를 한 다음에 hello.c를 입력하고 요거 세 번째 추가 만들기를 우리가 클릭해 주면은 이제
이 파일 이름이 hello.c라고 하는 C 소스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이제 hello 아래 hello 프로젝트 hello가 있고 그 안에 hello.c가 소스 파일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ello.c를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은 hello.c가 여기서 빈 칸이 열려요. 빈 칸이 열리는데 그럼 빈 칸이 열리고 이제 에디터가 되는 겁니다. 요 자체가. 그렇죠? 요 자체가 에디터가 돼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에디터죠. 소스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철자의 고대에 맞춰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빈 한 칸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대로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은요. 됐죠? 샵 쓰고 include 영어 스펠링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요거 부등호죠. stdio입니다. 스탠다드의 약자고 io가 input output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표예요. 마침표 찍고 h 부등호 부등호 다시 치고 그 다음에 한 줄 빈 줄을 만들어 두고요. 보통 우리 약속입니다. 보기 좋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int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칸 떼야 됩니다. main 하고 이건 붙여서 괄호하고 void 가로 닫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 괄호를 쳐줘요. 그렇죠? 물결 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개중에 귀찮다고 바싹 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줄을 띄고 그 다음 줄에서 쓰는데 이렇게 들여쓰기를 꼭 해줘요. 들여쓰기를 꼭 해주는 버릇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에 나 같은 경우는 탭을 씁니다. 탭을 쓰면은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어 스펠링 맞춰줘요. 똑같이 프린트 F 가로 열고 이거 더블 따옴표죠. 그렇죠? 더블 따옴표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느낌표 더블 따옴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꼭 있어야 돼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리턴 스펠링 중이라고 한 칸 띄고 0입니다.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요거랑 줄이 맞아야 됩니다. 요거랑 줄이 맞게 그 물결 괄호로 중괄호를 쳐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친 게 요런 녀석이에요.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스 입력이 됐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컴파일과 링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하냐면 우리가 그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거를 우리가 빌드 한다고 그래요. 건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컴파일과 빌드를 이제 컴파일과 링크를 합쳐서 이제 빌드한다. 뭘 빌드하냐? 실행 파일을 빌드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EX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드 메뉴에 솔루션 빌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메뉴 없으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헬로 월드 이렇게 실행 화면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그래서 디버깅 하지 않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실행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콘솔 창이 뜨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 아무거나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가 돌아갑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에러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몇 번째 줄이 틀렸다고 가르쳐 줘요. 무슨 이유로 틀렸다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서 에러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렇게 그 디버그 누르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이거 도수창이라고 그러죠. 콘솔 창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있는 요 상황에서 요 소스도 보이게 하고 요 화면도 보이게 하게 화면 캡처해서 리포트로 내세요. 그렇죠? 소스도 보이고 결과 창도 보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캡처를 해서 리포트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스캔F를 사용하려면은요, 이게 프로젝트의 속성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르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면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그 다음에 전처리기 정의에서 언더바 콘솔 뒤에 요거를 추가한다. 언더바 CRT 언더바 secure 언더바 no warnings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secure가 보안, 안전하다는 얘기고 경고를 띄우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스캔F 사용 때 이게 귀찮은 오류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된다 하고 그 투덜투덜거리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프로젝트 속성 변경을 안 한 겁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은 나중에 스캔F 사용할 때 아주 번거로워지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화면에 아까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그 헬로 월드라고는 글자를 표현해라, 이게 우리 작업 지시서 목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화면이 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작업 지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알맹이는 뭐예요? 프린트 F 헬로 월드가 이게 화면에 표시하고 종료하라는 뜻입니다. 리턴 제로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을 보면은요, 요 include main 요것도 우리 설명을 하고요. 요 물결 괄호 있죠? 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리턴 제로는 이제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문장들을 쭉 넣어줘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실행 블록이 되겠죠. 실행 블록이 요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샤프 인크루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샵이라고 쓰지만 우물정이라도 쓰죠. 인크루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h가 돼서 헤더 파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입출력 장치에서의 그 입출력을 해주는 그 기능을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이 함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int는 뭐냐면 정수예요. 이게 함수니까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그 출력값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출력값을 정수형으로 내놔라 이겁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정된 녀석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꼭 메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void인데, 이 void는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그 함수를 넣으면 입력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물결 괄호 열고 닫고가 말하면 메인 함수의 그 실행 블록 시작, 실행 블록 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프린트 F가 화면에 출력하라는 명령어 실행 명령되고, 요게 외부로 0을 반환한답니다. 이게 정수잖아요. 인트니까 0이 정수죠. 그래서 정수를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0을 반환해야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아니, 컴파일러가 아니라 참 CPU가.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리턴 제로라는 것을 굳이 넣은 겁니다. CPU가 이 프로그램이 끝났구나 알려주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바로 이렇게 그 전처리기 헤더 파일이라고 부르고, 그 세미콜론을 붙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추가 기능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라고 우리가 부른 녀석입니다. 꼭 이렇게 제일 위에 우리가 써줍니다. 그리고 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입력이 있어서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그 조작을 가고 계산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한 다음에 출력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인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랭귀지에서는 이런 그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놓는 그런 그 기능들의 집합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그 함수들의 집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 메인이 함수였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걸 출력하라는 이 printf도 함수예요. 이게, 그쵸? printf도 추가되는 함수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int는 함수의 반환값이 정수형으로 반환하라. 그 다음에 void가 텅 비었다는 뜻이죠. 함수의 입력은 없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바꾸면 안 됩니다. 메인은요, 꼭 메인이라고 써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고, 함수의 정수형을 출력하라고 int가 붙었고, 함수의 입력 타입은 void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시작, 요 물결가로 닫은 게 함수의 끝, 그 다음에 여기 함수의 몸통 실행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함수는요, 여러 가지 실행문으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문장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져 있고,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명령어를 나중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이 되면은 기계어로 쭉 만들어지죠. 이게 기계어는 이게 순서가 그대로 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printf 아까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고,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요거 쓰기만 하면은 얘는 요 콘솔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녀석이구나, 그걸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실제로 메모리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어떻게 써먹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글자를 띄운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걸 만드는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하는 사람은 이제 컴파일러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용자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대략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반드시 이제 반환값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return 0, 0을 반환하라,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소위 말해서 CPU의 운영체제에게 0을 반환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반환할 때 int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값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쭉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별 내용 없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자,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추가해야 되는 기호는 뭔가, C 프로그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가 뭔가, 프린트가 하는 F가 하는 기능은 뭔가, 그렇죠? 알죠? 세미콜론이고, 메인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콘솔 우리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녀석이다. printf 기능이 이렇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2장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누차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비대면 강의니까 나는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마다 우리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강의는 이게 45분, 50분 그 사이에 끝날 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실습하고 이러면은
2시간, 3시간은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 들여서 실습도 해보면서 오늘은 별 큰 실습이 없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hello.c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hello.c를 컴파일 시켜서 실행시켜 봐라. 그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별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모르면은 우리 이 뒤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봐야 되죠. 안 하면은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실습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꼭 실습해보고 교재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질문의 사용을 올려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설명했죠. hello.c 공부한 내용을 입력 실행하고 소스하고 실행 결과 화면을 둘 다 보이게끔 캡처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그거를 이 클래스에 업로드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 파일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출석일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공부는 했다. 출석 확인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스크래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스크래치는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해봤잖아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쵸? 그리고 오로지 필요한 게 뭐였어요? 마우스 갖다 놓고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요즘 혹시 여러분들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컴퓨터 코딩 하고 가르쳐 준다는 학원 광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코딩을 가르쳐 있는데 이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C 랭귀지 하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스크래치 같은 것들 마우스로 누르고 실행시키고 그런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컴퓨터 코딩을 배운다 그래요. 스크래치 같은 걸로. 그렇죠?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아르바이트로 컴퓨터 학원에서 스크래치 같은 거 가르치게 될죠. 꼭 레고 블록 쌓는 듯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